여러분의 강아지는 지금 행복한가요? 잠깐, 이 질문에 바로 그럼요라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루 한 번 산책, 영양 가득한 사료, 비싼 장난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소파에 축 늘어져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눈빛,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 심리학은 그 눈빛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무언가를 해도 하지 않아도 결과가 똑같을 때 동물의 뇌는 스스로 시도하기를 멈춥니다. 밥은 때가 되면 나오고 산책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보호자가 채비를 맞췄을 때 시작됩니다. 타인의 결정 속에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강아지의 하루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아지의 뇌가 꺼져가는 진짜 이유와 지금 당장 거실에서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이가 달려옵니다. 온몸을 흔들고 발을 긁고 뛰어오릅니다. 그 10초를 위해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흥분이 가라앉고 10분쯤 지나면 아이는 어느새 소파 구석에 웅크려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뿌! 하고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 한숨을 편안한 휴식이라고 읽었습니다. 오늘 산책도 했고 밥도 먹었고 따뜻한 집에 있으니 당연히 만족스러운 거라고. 그리고 혹시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싶어서 장난감을 하나 더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이 곧 더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지갑을 열고 시간을 쓰고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뉴욕 바나드 칼리지 개인지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가 이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연구팀은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12일간 새 장난감을 꾸준히 제공하게 했습니다. 퍼즐 장난감, 씹는 장난감, 단순한 공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량, 식욕, 심리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난감을 매일 받은 그룹과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활동량도, 식욕도, 심리 상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것들, 좋은 장난감, 편안한 환경, 완벽한 돌봄, 그것들이 실제로는 아이의 뇌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뇌를 진짜로 깨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구팀이 찾아낸 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장난감의 종류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였습니다. 탐색하고 추적하고 발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놓인 장난감은 아이의 뇌에 그저 배경의 일부로만 처리됩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새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비싼 것을 사줬는데도, 매일 산책을 시켰는데도,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우리 아이의 눈빛은 저럴까?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향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틀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난감도 아니고 산책 횟수도 아니고 사료의 질도 아니었습니다. 동물 행동학이 찾아낸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도권, 즉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의 유무였습니다. 잠깐,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밥 먹는 시간은 우리가 정했습니다. 산책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가능했습니다. 놀이를 시작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어디서 잠드는지도 전부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의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자의 결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어도 하루 2번 산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원해서 얻어냈다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뇌에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강아지의 뇌는 원래 하루에 수십 번의 선택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조상들은 어느 방향의 냄새를 먼저 추적할지, 어디에 몸을 숨길지, 언제 무리의 신호를 보낼지를 끊임없이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하나하나가 생존과 직결됐고 그렇기에 뇌는 선택하고 결과를 얻는 행위 자체에 강렬한 보상 신호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 보상 신호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기쁨의 호르몬이라 불리지만 정확하게는 탐색과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뭔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뭔가를 찾아 나서는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딱 하나의 조건에서만 켜집니다. 아이가 결과를 직접 만들어냈다는 경험,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환경에서는 이 회로가 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밥은 때가 되면 나오고, 간식은 손 위에 올려져 있고, 장난감은 항상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탐색할 것도, 기다릴 것도, 선택할 것도 없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감각의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입력 신호가 없으면 뇌는 스스로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입력도 없이 방치된 기계처럼 강아지의 뇌도 점점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상태가 굳어지면 새로운 자극이 와도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무기력이 뇌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더 완벽하게 채워줄수록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기회는 반비례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뇌의 설계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잘해줄수록 아이의 뇌가 더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향이 틀어진 결정적 순간은 우리가 아이에게 가장 잘해주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좀 느긋한 성격이라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요. 그런데 2022년 영국 가이드독스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훈련 중인 개 10마리를 대상으로 7가지 다른 환경 자극을 제공하며 행동 변화를 관찰한 연구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개가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때와 보호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공했을 때 개의 행동과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한 집단에서 스트레스 관련 행동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함께 향상됐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미리 제공된 환경의 개들은 새로운 자극에도 무기력하고 반응이 느린 행동 패턴이 오히려 점점 강화됐습니다. 뭔가를 받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뭔가를 찾아내는 능력은 반대로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1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장기 추적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상 속 자극이 적고 선택 경험이 부족한 개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랐습니다. 나이나 품종과 무관하게 하루 중 스스로 선택한 경험의 빈도가 뇌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두 집단이 받은 돌봄의 질은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선택했느냐가 뇌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학습으로 굳어진 것은 다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도, 더 비싼 장난감도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찾아내고 해냈다는 경험,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부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일까요? 1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 드러난 수치가 있습니다. 선택 경험이 부족한 개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랐고 그 패턴은 비교적 어린 나이의 개들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됐습니다. 나이나 품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산책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현관 앞에서 멈추거나 전에는 바로 반응하던 이름 호출에 무덤덤해지거나 좋아하던 간식에도 별 반응이 없는 아이. 예전보다 잠이 늘고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만 누워있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 우리는 그걸 나이 탓, 날씨 탓, 성격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선택 경험의 누적 부족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인지 기능이 잘 유지된 그룹의 공통점은 고급 사료도, 넓은 공간도, 비싼 장난감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중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하는 경험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 단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료, 더 기능적인 용품, 더 자주 가는 동물병원. 그런데 정작 아이의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는 단 한 번도 집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회를 열어줄 때만 생겨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어떤 품종인지, 어디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고 선택하고 해낸 경험이 있었는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명뿐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온 아주 익숙한 행동들, 그것들이 아이의 뇌에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지 짚어볼게요. 사료를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그릇에 담아주는 것. 우리 눈에는 규칙적인 돌봄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뇌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간식을 손 위에 올려서 바로 주는 것.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뇌의 보상회로 입장에서는 탐색의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산책 중 냄새를 맡으려고 멈추면 리드줄을 당기는 것. 우리는 효율적인 산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는 경험입니다. 이 각각의 행동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아이의 뇌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뭘 해도 결과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이 결론이 새겨진 뇌는 새로운 자극이 와도 반응을 멈춥니다. 어차피 결과는 보호자가 정하니까요.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의 기본 반응 패턴 자체가 서서히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성격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조용한 아이, 원래 겁이 많은 아이, 원래 무기력한 아이. 그런데 사실은 뇌가 학습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규칙적으로 먹이고 빨리 걸어서 운동시키고 바로 간식을 줘서 행복하게 해주려 했던 것,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죄책감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오늘 저녁 사료 한 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눈빛이 살아있는 강아지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산책을 나가면 코를 바닥에 박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집에 들어와서도 여기저기 탐색하고 보호자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우는 아이들.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고 더 넓은 공간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23년 연구 데이터에서 드러난 결과가 직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장난감을 제공하고 더 자주 간식을 주고 더 많은 것을 해준 보호자의 강아지일수록 오히려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무뎌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눈빛이 살아있던 강아지의 보호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덜 해줬습니다. 대신 아이가 직접 찾아내도록 기다려줬습니다. 밥을 숨겨두고 아이가 찾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산책 중 냄새를 맡으면 리드줄을 느슨하게 쥐고 기다렸습니다. 간식을 손 위에 올리는 대신 등 뒤에 숨기고 찾게 했습니다. 이 보호자들이 아이에게 해준 것은 더 좋은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였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해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였습니다. 더 해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비용도 없고 장비도 없고 넓은 마당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해냈다고 느끼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명,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료를 그릇에 담는 대신 소파 밑에, 카펫 구석에, 신발장 옆에 조용히 흩뿌려 두세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러다 코를 바닥에 박고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처음으로 도파민 회로가 켜지는 장면입니다. 밥 한 끼가 10분짜리 뇌훈련이 됩니다.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장난감 대신 여러분이 숨어보세요.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방문 뒤에, 옷장 뒤에 몸을 숨겨버리세요. 아이가 냄새와 발소리를 추적해서 여러분을 찾아냈을 때의 그 눈빛, 직접 한번 보세요. 장난감이 절대 줄 수 없는 반응입니다.
사냥의 대상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터집니다. 유대감과 기쁨이 함께 켜지는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산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산책 중 딱 10분만 아이가 코를 박은 방향으로 리드줄을 느슨하게 쥐고 그냥 끌려가 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10분이 아이에게는 오늘 하루 유일하게 스스로 이끌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말을 줄여보세요. 우쭈쭈 잘한다는 하이톤의 언어폭탄이 아이의 집중을 흩뜨리고 흥분을 불필요하게 높입니다. 강아지는 우리의 말보다 침묵 속에서 표정과 몸의 방향을 훨씬 정밀하게 읽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서 아이가 탐색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봐 주세요. 그 침묵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소통입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비용 없이 지금 있는 것만으로 오늘 저녁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걸리셨나요? 혹시 우리가 매일 해온 그 익숙한 방식들이 머릿속을 스치셨나요? 그랬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두신 신상 장난감 잠깐 내려놓으세요. 대신 오늘 저녁 사료 한 줌을 소파 밑에 숨겨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코를 바닥에 박고 냄새를 추적하는 그 눈빛을 지켜보세요. 어제와 다를 겁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꺼져 있던 회로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읽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